요즘 국제뉴스 보면 경제 지표들 심상치 않은 거 다들 느끼시죠? 오늘 해설에서는 이 복잡한 지정학적 갈등이 낳은 아주 뜻밖의 결과, 바로 위환화의 급부상에 대해 파헤쳐 볼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일단 이 엄청난 숫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무려 50%입니다. 지난 3월 딱 한 달 만에 국경 간 위안화 결제 규모가 전월 대비 50%나 폭등했어요. 한 달 만에 결제량이 이렇게 치솟는 건 국제 금융시장에서 진짜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는 아주 확실한 신호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제재의 역설, 미국의 압박이 키운 라이벌 화폐입니다. 미국이 특정 국가들을 고립시키려고 엄청난 금융 압박을 가했는데 이게 오히려 라이벌인 중국 위안화 도입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이 기막힌 아이러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올 3월 위안화 결제 규모가 불과 5년 전인 2021년 3월이랑 비교하면 정확히 3배입니다. 3배. 서서히 늘어난 게 아니라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팽창한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의 흐름을 쫙 늘어놓고 보면 꽤 뚜렷한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일단 2015년에 중국이 독자 결제망인 CIPS를 출범시켰고요. 그러다 2022년, 다들 아시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 러시아가 달러 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2026년 2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죠. 이 굵직한 사건들이 선으로 쭉 이어지면서 지금의 거대한 물결을 물결어낼 겁니다. 가장 먼저 판을 깐 건 러시아였어요. 서방 은행 시스템에서 하루아침에 고립돼버린 러시아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막대한 양의 원유랑 천연가스 수출기를 유럽 대신 중국으로 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경제를 계속 굴리기 위해서 위안화 결제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고립시키려고 가한 제재가 오히려 새로운 경제 블록을 뭉치게 만든 첫 단추가 된 셈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두 번째 파트, 호르무즈 해협의 위안화, 지정학적 톨게이트입니다. 상황이 진짜 폭발적으로 변한 건요, 글로벌 무역의 대동맥이죠.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일 때문입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의 장대한 분노작전 직후에 이란이 진짜 초강수를 둡니다. 이란산 원유 실은 배가 여길 지나가려면 무조건 위안화로 결제하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심지어 해협 통행료까지 위안화나 가상화폐로 내라고 요구했죠. 한마디로 결제 통화 그 자체를 무기로 써버린 겁니다. 이 공격적인 조치는 정말 파격적이었거든요. 원유가 절실한 글로벌 시장 입장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땠냐? 지난달 위안화 1일 결제액이 단숨에 사상 최고치인 1조 2,200억 위안을 뚫어버렸습니다. 이게 단순히 두 나라끼리 사고판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 한가운데서 위안화가 강제로 유통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산유국들의 화폐 다각화, 러시아와 이란을 넘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요, 이 거대한 변화가 더 이상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나 이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페트로달러의 심장,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를 한번 보시죠. 올해 3월에 사우디 전체 원유 거래의 무려 41%가 위안화로 결제됐어요. 달러가 아닌 다른 화폐가 이렇게 막대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건 에너지 시장의 결제 패러다임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게다가 이 흐름에 쐐기를 박는 소식도 있었죠. 같은 달에 사우디의 거물급 국영은행 두 곳이 중국의 결제망인 CIPS에 공식적으로 합류해버렸습니다. 그냥 어쩌다 한두 번 위안화로 결제한 게 아니라 아예 금융 인프라 자체를 중국 네트워크에 연결해버린 거예요. 이 구조적 변화, 진짜 의미심장하죠? 자, 그럼 네 번째 파트, 스위프트 대 CIPS, 금융 네트워크의 전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CIPS가 뭐길래 수십 년 된 글로벌 금융 질서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거대한 두 금융 생태계가 정면 충돌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는 세계 무역의 든든한 백번 역할을 해온 미국 주도의 스위프트가 버티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2015년에 중국이 달러 패권에 맞서겠다며 야심차게 띄운 대한 시스템 CIPS가 맹추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CIPS,
그러니까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이 처음엔 다들 코웃음 쳤지만 달러 결제망에서 튕겨져 나온 국가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 결과가 앞서 말씀드린 3월 결제액 1조 4,600억 위안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적표로 증명된 거고요. 그러니까 제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대안 시스템은 쑥쑥 크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달러 패권의 미래, 냉정한 현실 점검입니다. 이쯤 되면 와, 그럼 달러의 시대는 이제 끝난 건가 싶으시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냉정하게 현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위안화가 아무리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 해도 미국 달러는 여전히 글로벌 무역의 절대군주입니다. 지난 3월 스위프트 점유율만 봐도 달러가 51.1%로 압도적이에요. 반면 위안화는 아직 3%대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인 덩치 차이는 아직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거죠. 그치만 전문가들이 진짜로 주목하는 포인트는 위안화가 당장 내일 달러를 꺾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요. 절대 안 깨질 것 같던 굳건한 단일 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화폐를 써보려는 통화 다각화의 속도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그 부인할 수 없는 흐름 자체입니다. 이 분위기를 기가 막히게 요약해준 말이 있어요. 영국의 주요 청산소죠. ACH 포렉스 클리어의 앤드류 베철로 대표가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안화의 국제화는 이제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다. 장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달러란 역외 위안화를 엮는 결제 규모가 무섭게 늘고 있다는 걸 지적한 건데요. 시장 최전선에 있는 실무자들은 이 거대한 체제 전환을 벌써 뼛속 깊이 체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현재 글로벌 질서를 지키고 특정 국가를 고립시키려고 꺼내든 제재라는 무기가 어쩌다 보니 라이벌 국가의 금융 생태계에 탄탄한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있다면 이 기막힌 제재의 역설이 앞으로 글로벌 무역 지도를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머니 속 자산과 돈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이 도발적이지만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질문을 남기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